저는 지금 올해 귀농한 지 5년 차 돼요. 5년 차 접어들었고 충북 제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은 다른 가이드보다 저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한 것들 내용을 대부분 지금 이렇게 강의할 예정인데 제가 이 자료를 저는 책자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발로 뛰면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비용을 줄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1항목이 들어가 있고, 이 단원은 말 그대로 제가 직접 다 겪어본 것들이야. 농산물 이제 판매 루트들, 그런 것들 어떻게 판매하고 장목에 따라서 그런 것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에 적합한 농사 방식들, 기존 농업인들 따라가서 큰일 납니다. 가랑이 찢어져요. 그리고 사람도 못 갈 뿐더러 보통 저는 지금 친환경 3,000평 농사를 짓고 있어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100% 다 친환경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3,000평은 좀 큰 면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농약을 전혀 안 치고 제철에도 안 뿌리기 때문에 관리가 손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 농업인들은 좀 농사 짓는다 하면 최소 15,000평, 20,000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기계 장비부터 해서 트랙터 다 들어가야죠. 한꺼번에 쫙 해야 사람 품 사야죠. 품 요즘에 시골에서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도 보통 70세 이상 되세요. 하루 점심 이렇게 드리고 이래 하면은 그냥 일단 한 10만 원씩 잡아야 돼요. 그런 거 따져보면 남는 게 없어요. 농산물. 그리고 공판장, 대부분 이제 기존 농업인들은 공판장에 판매를 하거든요. 공판장 시세가 유통에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완전히 똥값입니다. 똥값. 그런데 그런 기존 농업인들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하다 보면은 다시 비치고 털털 털고 2-3년 안에 3-4년 안에 다시 유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새로운 방식들 많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동력은 처음엔 좋지만은 나중에 가장 경제적인 문제 바로 2-3달 지나면 바로 여기 고민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제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체류형이 한 30명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부분들이니까 저 혼자만 느낀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 주민들 터세 처음엔 터세 안 써요. 해서 가서 잘 웃으면서 해줘요. 근데 만약 땅을 사잖아요. 내가 땅을 사고 딱 하면은 기존에 거기 말뚝박고 이렇게 다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인근처럼 다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존은 그냥 대충 하던 대로 하는데 내가 네 땅 조금 더 쓸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가면은 측량 다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야 돼. 측량하고 하면은 옆집에서 내 땅을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해야 돼. 처음부터 그건 딱 부러지게 해야 돼. 처음부터 민족민족이 하면은 계속 그 사람 땅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은 측량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미안할까 와서 사주고 이래요. 갖다 주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본인들한테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생긴다면 바로 그냥 표정 바뀝니다. 그건 아마 여기 도시도 똑같아요. 터세는.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터세 심하고. 다만 우리가 저 터세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골 생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터세를 좀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아까 같이 체류형 같은 걸 좀 겪어보면은 시골 사람들을 이해하다 보면은 이 터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약한 모습 보이면은 우습게 봐요. 아직도 기존에 연세 드신 분들은 IMF 때를 생각하세요. IMF 때 사업 실패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한번 우습게 보면 계속 우습게 봐요. 처음에는 좀 강하면서 부드러워 너무 나약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본인만 잘 조심하면은 터세 크게 문제 없어요. 외발동 아까 기존 주민들하고 너무 그렇게 가까워질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 잘 안 돼요. 평생 살아왔던 게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통하겠어요.
그 기농기촌협의회나 또 뭐 귀촌하신 분 연세들 저기 면단 일을 보면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뭐 동사무소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외부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대인관계 늘려나가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존 농업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크게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가가면 멀어집니다. 다가가면 멀어지기 때문에 좀 오게 하세요. 오게 해서 거기서 오게 하다 보면 왜 오냐? 분명히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시골에 사람이 없거든요. 급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한 번 도와주다가 계속 그러다가 잘못 엮이면은 모순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 우리 앞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끊어버리면 왼수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그 지하철 타고도 많은 사람들 접하지만 시골에서 저 지금까지 그 작년 4년 동안 딱 하루 있었어요. 사람 구경 한 번 못 하고 저 말 한마디 안 해본 적 있어요. 전화도 안 하고. 그만큼 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 구경을 못 해요.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기존 그 원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그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잘 삐져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마시고. 품앗이 하나요? 돈을 조금 받기도 하나요? 무조건 한다면 받아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기본이 요즘 8만 원이에요. 8만 원인데 거의 남자들은 10만 원 하는데 그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줘요. 왜냐면 일을 못 해요.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오신다면 4만 원도 못 줘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거하고 확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 주진 않고 가급적이면 맛이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존 농민들한테 크게 농사 기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안 해요. 아예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 여기는 민원 때문에 벌벌 떠는데 시골은 안 그래. 겉으로는 벌벌 떠는 것 같지만은 공무원들한테 웬 쓰지면은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거 큰일 납니다. 시골은 인원이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제천은 시인데도 13만 6천 명인가 요밖에 안 돼요. 시에 사는 사람 빼고는 어떤 군단위가 뭐 3, 4만 명밖에 안 돼. 그럼 한 달이 걸치면 다 친인척이에요. 공무원들.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그 귀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사업들이 있거든요. 보조 사업들. 그거 아웃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관련된 귀농 담당자들 찾아가서 가끔씩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또 그러다 보면 정보를 알려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공무원들하고 친해야 돼요.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지역 주민들 단체 크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도와줘요. 우리 귀농인들한테. 처음부터 농지 절대 사지 마세요. 임차하세요. 저는 뭐 작년부터 벌써 농사 내 땅 좀 지어줘 안 해. 자꾸 면적 늘려봐야 기존 농업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 돈 안 돼. 그래 골병만 들어. 저는 이제 해보니까 4,000평까지도 해봤어요. 4,000평 해보니까 돈이 더 안 돼. 힘은 죽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4,000평에서 1,000평은 이제 다른 거 들깨 뭐 이런 거 심다 보니까 들깨 한 마리에 4만 원 하거든요. 시골에. 그 기름 짜면 5병 나와요. 한 마리에 5병. 저는 이제 15,000원씩 옛날에 팔았었는데 이것저것 띄고 나면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알차게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시골에 다 연로하셔갖고 3, 4년만 지나도 거의 밭이 이제 임야화될 가능성이 우리 동네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재작년에 7,700농가에서 작년에 7,400농가, 300농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골이 심각해요. 농지는 절대로 살 필요 없어요. 다 임차, 100% 임차하세요. 다만 필요한 집은 뭐 필요하시면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구입하지 마시고 체류형이나 이런 데 가급적 활용하셔갖고 가서 1년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여기 시골에 살 수 있을까? 그럼 한번 겪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있다 보면은 제값 주고 땅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저런 거 이제 활용하시고 아까 뭐 선생님께 말씀하신 농업경영체하고 문제인데 저거는 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의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각 지자체에 다 있어요. 이거는 서류가 뭐가 들어가냐 임대차 계약서 그냥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 있어요. 요거는 그 우리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말고 면사무소 가면은 지자체가 각 그 지역의 면사무소 가면 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 출력해줘요. 가서 그 프린트 해달라고 그러시면은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갖고 계약을 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리고 영농자재 뭐한 비료 퇴비 같은 거 얼마 뭐 좀 소량이라도 사셔갖고 영수증하고 2개를 갖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셔야 돼요. 교육을 듣고 소그룹 강의니까 기본 공통 과목에서 아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가능한 거 아시죠? 303평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미만은 안 됩니다. 그 미만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 강의에서 여기 6제곱 600 여기 400 이래 있는데 이게 되냐? 다 됩니다. 합쳐서 됩니다. 합쳐서 되니까 합쳐서 1000제곱미터만 넘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 뭐 법이 그 직불금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TV에 나오는데 귀촌하신 분들 무조건 저 농업경영체 등록하셔야 돼요. 직불금도 많이 줍니다. 그런다 그래도 아직 금액은 정해져 한 60만 원, 3,000평에 한 60만 원 가까이 나요. 50몇만 원 나오거든요. 그 친환경이 한 120만 원, 그 합쳐서 친환경 별도로 더블로 나와요. 꽁돈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세금 돈이니까 그 12월 달에 딱 통장에 계속 울려요. 돈이 여기저기서 막 찍혀요. 그런 직불금 하는데 그 귀촌하시더라도 꼭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셔서 303평을 만드세요. 그리고 직불금 외에 그 앞으로 나올 보조사업 신청할 때 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농업경영체 이거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원칙적으로 이래요. 작물을 보통 이제 밭을 갈고 퇴비를 먼저 뿌리죠. 그다음에 밭을 갈고 그다음에 두둑을 만들고 작물을 심고 나서 연락을 주세요. 그래요. 담당자가. 그럼 담당자가 와서 작물이 심겨져 있구나. 그거 확인하고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줘요. 근데 저는 3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3월 달에 절대 할 수가 없죠. 작물을 심어줄 수가 없죠.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전화해요. 막 약간 때 쓰는 거예요. 그 보조사업 좀 받아야 돼. 빨리 해달라고 하면은 와서 그 대신 밭이 뭐 밭은 갈아 놓아야 돼요. 심어져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뭐 농사 지으려고 준비를 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좀 뗐으면 일찍 해줘요. 그렇게 요령이 있고 농지연부는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있는 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조합원에 가입을 하려면 농지연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의미 없어요. 요 농협조합원 때문에 농지연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저는 제천 농협조합원에 가입돼 있는데 출자금을 200만 원 냈어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서 배당금이 19만 원 나왔어요. 1년에 거의 10% 가까이. 그 다음에 영농자재를 별도 사잖아요. 거기에 또 포인트가 쌓여갖고 거기 한 10몇만 원 더 나오고 그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대요. 그런 게 보너스예요. 작년에 제가 출자금 버는 돈이 있었고 200을 더 넣었어요. 400. 400을 올해 만에 400 나오는데 40 나오면은 올해 또 200 더 들려고 그래요. 그게 뭐 이율이 은행에 넣어서 그렇게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농지연부 만드는. 근데 농지연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농지법 다 배우셨겠지만 96년도 이후에 상속을 제외한 매매나 증여 이 농지를 임대차 계약했을 때 농지연부가 절대 안 나옵니다. 상속한 땅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럼 농지연부를 어떻게 발급하냐? 한 개밖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농하기 전에 제가 강사분들한테 한두 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발급하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발급하냐? 아무도 답을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발품 팔아갖고 하는 건데 농지은행밖에 없습니다. 농지은행. 그 한국농어촌공사
그 농지은행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지은행 그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그 농지주 주인분들한테 농지은행을 내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내 땅이면 뭐 저는 상관없고 이제 임차했을 때 좀 발급받고 싶은데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럼 그 계약이 5년 기간. 농지은행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담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찾아가면 계약서를 2부를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럼 이제 계약해서 보내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농지원부가 발급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대신 수수료를 5% 먹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에 5%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훨씬 이득. 농지원부 만들면 플러스 알파 이런 게 보너스도 나와요. 땅을 사면은 쉬운데 땅을 안 사고 내 땅이 없을 때 저는 100% 다 임차입니다. 3,000평 임차, 집도 다 임차. 내 돈 하는 상관없어. 다 농지원부 다 발급. 그럼 임차료는 뭐? 저요? 놀라실 겁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3,000평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농사만 지어줘.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그 1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농지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이 10만 원 단위래요. 최하는 10만 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분한테 9만 5천 원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부가 예, 농지원에서 10만 원에 수수료에 10만 원에 5천 원 먹는 거 5천 원. 농기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거의 한 3,000평 정도 되고 뭐 앞으로 이제 농업에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야 돼요. 가장 뭐 저 같은 트랙터인데 이런 거 처음부터 절대 사지 마십시오. 트랙터 그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가시면은 웬만하면 요즘에 다 트랙터 있어요. 빌려서 쓰시면 돼요. 빌려 쓰세요. 하루에 그 트랙터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그걸 고정을 3만 원 한다고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하루면은 반나절이면 다 쳐요. 웬만하면 3,000병 하려면은 3,000병 정도 하루 정도 하고 부터 치는데 바꾸는데 하루 빌리면은 웬만큼 다 해결이 돼요. 절대 사지 마시고 이거 트랙터 저는 트랙터 갖고 있는데 3,800 주고 55마력짜리 뭐 일반 뭐 고급 승용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지 마시고 이렇게 임대사업소 활용하시고 화물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필수한 거고. 그냥 뭐 이런 농기계도 빌려오려면 화물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물차, 공고, 사륜 필이 있어야 돼요. 사륜. 그 옛날 셀엑스라고 해서 그 중고가 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거 이런 거 막 300, 400해요. 엄청 비싸요. 20년 가까이 된 거. 처음에 뭐 그런 거 이제 구입하셔야 되고 화물 그 사륜이 그 평지 전라도 같은 평지가 하기 때문에 굳이 사륜이 필요 없는데 저는 뭐 거의 강원도 쪽이다 보니까 제천이 그 산악이다 보니까 사륜이 무조건 있어요. 눈 오고 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사륜 그리고 참고하고 이건 필수예요. 필수. 중고에도 꼭 있어야 돼요. 관리기 이런 거 도둑 만들고 비닐 씌우고 다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면 됩니다. 요거 하루에 5,000원인가 10,000원이에요. 관리기. 동역살포 요거는 뭐야 약 주는 거 있죠. 등짐 매는 거는 요거 뭐 한 통에 한 마리한테 4-5만 원짜리인데 한 300평 미만짜리는 처음에는 이런 거 하시고 그 이상 되면 땅이 늘어나면은 못해요. 또 약을 자주 저 같은 고추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치거든요. 친환경 농자재 천연 농약을 치는데 그거 약 한 번 치는데 한 1시간 반 걸려요. 고추밭에만. 그러면 이걸로는 치려면은 하루 왼종일 쳐야 돼요. 그 약발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동역살포이라서 동역풍력이 모다가 돌아가요. 자동으로 약이 쭉 나오고 계속 이렇게 쳐가는 거예요. 좀 크면은 요게 저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비닐하우스는 가급적 있는 게 좋고 저희 뭐 건조하거나 뭐 창고 뭐 육매할 때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건조기 이건 있어도 그만 우선 좀 고추나 뭐 기타 작물을 이제 건조를 해서 겨울에 좀 팔아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을 때 하우스에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비가 왔고 하우스에 열어놔도 안 말라요. 곰팡이가 썰어요. 그래서 건조기에 넣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건조기가 나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호박도 제가 겨울에 지금 계속 그 로컬 푸드에 내다 파는데 햇빛에 말리면은 이게 허옇게 색깔이 안 좋아요. 근데 건조기에서 딱 일정 온도에서 딱 해놓으면 색깔이 이쁘게 나와요. 아주. 그래서 건조기 이런 거 제가 5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한 채반이 50 몇 개 되는데 530원 비싸죠. 공짜로 샀습니다. 그럼 좀 이따 나옵니다. 좋은 창고. 이거 있으면 저는 이제 저거를 과일 종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채들 같은 그 일시에 홍판장에 물건을 출하를 안 해요. 거의 다른 데로 이제 직거래나 로컬푸드 나가다 보니까 좀 약간 보관을 할 경우 있어서 그래서 이 좋은 창고 요거 해서 750 들어갔습니다. 요거 다 제 돈 하면 이거 다 따지면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내 돈 들여 사요? 못해요.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돼요? 인하우스 저는 한 47평, 그냥 50평이라 잡으면 그 원자재, 이건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원자재만 사는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0평에 100만 원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평, 보통 이제 100평을 한동 기준 하거든요. 그 한동 하면은 그럼 자재값이 한 뭐 거의 180 이렇게 200 가까이 든다고 하시죠. 그리고 사람한테 저 업체에 맡기면은 기본 견적이 아마 340인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 농사를 좀 뭐 3,000배 갖고 이러면 이런 게 좀 필수 항목으로 좀 들어가요. 처음에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첫해는 절대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구입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확인해요. 용자 받고 이런 거 뭐 사목 이런 거 절대 아예 지금부터 그냥 비워두세요. 그거 말고 자 저는 여기 제가 다 받은 겁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서 이거 1,000만 원 100%예요. 100%. 아까 그 100% 중에 제가 뭘 샀냐? 관리기, 건조기, 통역살포기 공짜로 샀어요. 구비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멘토라고 해서 이렇게 멘토 정해서 제가 가서 농가에서 농사 일도 배우고 그래서 저런 것도 한 달에 400만 원 나와요. 5개월 통해서 한 달에 80씩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다 이거 100%입니다. 내 돈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농창업 활성화 이제 500만 원짜리. 요거는 제천에서만 있는 건데 체령을 그 졸업한 사람 중에 선택해서 점수 다 매겨요. 신청자 중에 점수 다 매겨서 그 중에 상위 4명한테 500만 원씩 공짜. 이걸로 해서 저는 또 다른 거 농기계 뭐 샀나? 정원 창고 하고 또 관리기 전 2대가 있어요. 하고 뭐 또 기타 농자재를 샀어요. 제 돈 들어간 게 별로 트랙터밖에 없어요. 요것도 제천에만 있는 건데 지자체별로 이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별로 가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농 담당한테 물어보시면은 있어요. 웬만큼 이런 사업들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사업들이에요. 기농 사업에. 이거 다 따져봐서 1,000만 원, 400, 500, 300. 이거는 제가 안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뭐 얼마죠? 그렇게 해서 그 농기계나 이런 거를 구입하시면은 내 돈을 최소화하면서 투입 비용을 최소 줄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친해 보시라는 거죠. 점수 친하면 점수 더 줘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차에서 1등이에요. 위에 이거 다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